그죠? 예. 자, 어제 뭘 그렸었냐면 y는 hx의 그래프를 그렸었고요. 이 hx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렸는데 거기 납득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맞잖아. 납득을 못하는 친구들은 얘들 각자 다 식으로 서서 직접 빼보세요. 알겠죠? 그럼 바로 납득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구나. 다만 식을 안 쓰고 빼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h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차피 hx는 나머지는 죄다 0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측도 의미가 있나? 이 우측은 어차피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만 생각하면 되죠. 여기만 생각해서 이 0과 2 사이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맞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A, B의 위치는 모르니까. 이 대칭 구조는 제가 그냥 그림의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이 hx가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좀 그렇죠? 직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우리 뭘 구하고 싶으니까 얘가 hx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적분이 최소 1, 2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 1, 2가 없잖아. 여기 이 부분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hx는 키가 최대한 커져야 되죠. 저와는 다르게. 아무튼 키가 최대한 커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찐 웃음을 치면 어떡해. 아무튼 키가 최대한 커져야 되죠. 네, 그래서 요 내부에서 키를 최대한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납득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hx의 그래프가 내접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것 또한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닌데 최소한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A, B는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x는 1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걸 B라고 쓰면 안 되죠. 2-A라고 쓰셔야죠. x는 1의 선대칭인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친구들? 이해 안 됐다고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딜 구해야 되냐면 여기 좁다란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요 세 개의 면적의 합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얘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gx-hx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 함수의 면적 공식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어차피 이 점의 좌표가 a,-a의 제곱 플러스 2a일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대칭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는 2-a,-a의 제곱 더하기 2a겠죠. 진짜 웃긴 게 뇌 빼고 문제 푸는 친구들은 얘를 여기 진짜 대입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이유 없겠죠. 네. 그래서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저 위가 면적이 얼마냐면 2-2a예요. 밑에는 2죠. 그럼 4-2a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의 1 곱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분의 4가 나오고요. 얘가 a에 관한 함수니까 sa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s 프라임 a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a의 제곱 더하기 8a 마사가 나오고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a의 범위는 어차피 다음과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 범위라면
얘랑 얘를 합쳐서 그냥 항상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 혼자 도함수의 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a가 3분의 2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3분의 2라면 b는 당연히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지금 그리고 얘가 사실상 뭐하고 같아요? KA하고 같잖아요? K는 2-A입니다. 그럼 K는 얼마다? 똑같이 3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3개를 더해서 60배 하시면 200? 답이 200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냥 계산만 해서 답을 자꾸 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위치, 속도, 가속도에 관한 식은 그 식을 보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라는 얘기예요. 알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자꾸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난 그런 거 모르고 답이나 내놔 이러면 결국은 내신에서 한 문제를 일격을 맞게 됩니다. 알았죠? 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속도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얘를 뭐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로 좀 그려보고요. 특이한 지점은 얘예요. 얘가 특이하다는 걸 문제 읽어보면서 바로 아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도 특이하죠. 이것도 특이하고 가운데 거 하나만 잡은 건데 구간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이 구간의 길이가 2도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의 왼쪽이 변동되면 사실 얘도 변동되고 얘도 변동되고 얘도 변동되는 셋 다 변동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소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적분을 해가지고 x에 관한 함수로 써서 최소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 물론 할 수 있을 테지만 면적을 가지고 혹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도를 해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풀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식을 써도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4를 지날 거고 연속성 어차피 이거 확인해 보시면 다 연속인가? 그죠? 예. 3,0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5,2를 지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건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려놓는 건데 여기 좀 격자 좀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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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VT죠. 네. T라고 써야 되는데 X라고 써놨네. T 0, 3, 5 물론 이제 여기 1, 2 얘는 지금 식을 그냥 그래프로 옮긴 것 뿐이란 말이죠. 맞아요? X는 0에서 3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뭔 생각하셔야 되면 X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만큼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면적이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이동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어이구 국다 여기 면적이 지금 뭐냐면 두 번째 구간에서 이동거리고 맞아요? 예. 여기 면적이 뭐냐면 뭐야 이거 여기 면적들이 세 번째 구간에서 이동거리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0에 가까운 상태일 때요 제일 끝부분의 구간 있죠. 제일 끝부분의 구간이 항상 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추가로 갖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면적이 얼마예요? 2예요. 2. 근데 잘 보면 여기도 면적이 2거든.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조금 큰 상태라면 x가 이런 데 위치할 거니까 여기에 면적이 가장 보잘것이 없어요. 100%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왼쪽 제일 첫 번째 구간의 면적이 최소값으로 시작을 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얘를 점점점 키우더라도 x가 2를 경과하기 전까지는 얘보다 항상 지는 거야. 세 번째 구간보다는. 세 번째 구간은 2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얘는 2도 못 가진 아이잖아. 2도 못 가지고 있으면 임플란트? 예. 여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이 최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매우 궁금해지냐면 x가 실제로 1이 됐을 때가 매우 궁금해지는 거죠. x가 실제 1이 되면 첫 번째 구간은 2가 되고 가운데 있는 구간은 얼마예요? 4가 되고 마지막 구간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인 구간이 첫 번째 구간에서 세 번째 구간으로 스위칭 되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근데 글다 보면 가운데가 최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여기가 x가 있다고 하면 한 이쯤 x 더하기 2가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면 실제로 변화율은 이 길이만큼을 가운데가 잃어요. 이 길이만큼을 얻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 되기 직전까지인데 그럼 얘를 움직여 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가운데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가 제일 작았을 때가 언제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았을 때가 극소이면서 최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눈금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게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2부터 5까지, 즉 x가 2가 됐을 때예요. x가 2가 됐을 때예요. 아니 어디까지 그었냐? 아니구나. x가 2가 됐을 때가 아니네요. 예, 그때가 아니고 높이 같은 지점이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간의 길이는 2가 나와야 되죠. 여긴가 보다. 여기 한 이쯤 되려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 되면 이 구간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여기가 x 더하기 이때 이제 두 번째 구간이 제일 작은 값을 갖게 되죠. 맞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해 보니까 필요하면 그때 확인하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x가 0에서부터 1 넘어서는 순간까지는 최소 면적이 첫 번째 구간 1까지는 첫 번째 구간이었고 1을 칸 넘어서면 세 번째 구간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요거만 가지고 보기를 한번 봅시다. F1은 2냐?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럼 F2는 얼마냐? X가 2일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제일 작은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걸 알고 싶은 건데 2하고 3이네. 2 여기가 2분의 3 그리고 저기도 2분의 3 둘이 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F2가 2분의 3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면적을 더해야 되는데 그게 2분의 3이죠. 여기서는 여기의 면적만 구해야 되는데 그게 2분의 3입니다. 알아보시겠죠? 예. 그래서 F2가 2분의 3이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스위칭 된 지점을 아마 지정하고 싶지 않나? 면적이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인다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구간이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측으로 조금 움직이면 얘는 이 길이만큼을 면적에서 잃어버리고 얘는 이 길이만큼을 면적에서 얻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적이 감소하는 거죠. 지금 2분의 3, 2분의 3 같은 상황인데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잖아.
근데 오른쪽도 똑같이 면적이 감소하니까 의미가 있나 이게? 똑같이 이 길이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요만큼만 감소하고 얘는 저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아니야, 감소의 폭은 세 번째 구간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2분의 3일 때 일단 FE가 2분의 3이다 이거만 보고 갑시다. FE가 2분의 3이니까 1부터 2까지 VTDT는 2라서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얘 안 물어보잖아 지금. 이 뒷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디귿에서는 안 물어봐요.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도 식 써서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보세요. 1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하면 여기 1을 기준으로 여기 4고 여기 4니까 첫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바뀔 때요. 좌 미분계수는 봐봐요. 좌 미분계수는 저게 1에 나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이쪽에 넘어왔을 때잖아요. 그럼 제일 작은 면적은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좌 미분계수는 첫 번째 구간의 면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의 바로 좌측에서 1로 딱 접근할 때 면적의 변화는 이 길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좌 미분계수 얼마냐면 4예요,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 미분계수는 1보다 좀 넘어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럼 얘한테로 바뀐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여기에서 살짝 넘어갈 때 면적 얼마나 얻어요? 여기 길이만큼 얻는데 그 길이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안 써봐도 좌 미분계수는 4고 우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랑 이런 집 많이 해가지고 이해하시죠? 그죠? 예. 좌 미분계수는 4고 우 미분계수는 0이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끝부분에. 알겠죠? 예,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저 끝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면 F2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F2면 여기가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서 가운데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이 면적이 같아진 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작아지느냐, x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면적이 같은 상태니까 누가 더 작아지냐에 따라서 가운데 구간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구간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였다 간주해 볼게요. 조금만 움직이면 얘가 요만큼 움직였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길이만큼을 두 번째 구간에서 잃었어요. 파랑을 할까? 이 길이만큼을 두 번째 구간에서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만큼을 두 번째 구간에서 얻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 차만큼을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면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세 번째 구간은 이 길이를 사실상 잃은 거잖아요. 맞잖아. 똑같은 걸 잃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지 않나요? 예, 똑같은 걸 잃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씩 이동하면 얘가 좀 더 잃죠. 세 번째 구간이. 세 번째 구간이 좀 더 잃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구간은 최소가 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을 안 써봐도. 첫 번째 구간이 세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서 그냥 면적이 최소는 세 번째 구간으로 바뀝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얘가 ft가 되는 거예요. fx겠죠? 네. 그리고 1에서 3 사이에서는 얘가 fx가 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걸 알겠죠? 1 근방에서만 대부분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t가 섞여 있어요.
폐 구간 내에서 fx와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m1t와 m2t라고 했고 gt는 m1t와 m2t의 합이에요. 얘가 이제 t에 관한 함수인데 문제에서 이제 t에 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까? 여기 봐봐. 3차 함수잖아. 그냥 3차 함수기만 해? 그냥 3차 함수기만 하냐고. 3차 함수가 1차 함수밖에 없잖아. 원점 대칭이 3차 함수야. 그 다음에 t가 양의 실수잖아?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절편이 점점 멀어져요. 어려운 얘기냐? 여기 원점이 있는데 t가 되게 작다면 절편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란 말이야. t가 되게 작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t가 커지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진짜 생각하냐? 절편이 멀어지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극대역수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예. 1차의 개수가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양의 값이 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근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 원점을 중심으로. 그랬을 때 이 극대극소로 같이 커집니다. 어떤 일련의 비율 관계에서 같이 커져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묻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t에 따라서 지금 최대 최소의 변동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간은 이제 마이에서 1까지밖에 안 물어보긴 했어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은 확정적인 그림은 아니고 t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될 겁니다. 저걸 미분을 해보면 이러니까 극점이 t하고 마이너스 t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맞아? 예. 그리고 여기 원점 표시 좀 할게요. 원점. 대칭 구조임을 좀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적당히 이 정도 간격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말이고, 누가? y는 fx가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여기가 플러스 t인 상태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t고 이거 1대 루트 3 비율관계 알고 계시죠? 여기는 루트 3t인 상태예요. 됐나? 그리고 극점이니까 마이너스 t나 t 넣었을 때 값이 얼마 나오냐면 여기가 y는 2t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고요. 절대값의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절대값을 씌워보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y는 절대값 fx가 되겠죠. 이때 이제 t가 이렇게 연결될 거고. 된 친구들? 됐니? 근데 나는 무조건 여기를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안 물어보기가 좀 서운하잖아.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돼요. 여기는 2t가 되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그려놓고 나서 보자고. G2는 T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T 써놨으니까 T에 2를 넣어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때 최대값은 fx든 fx의 절대값이든 둘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fx는 마이너스 2부터 지금 t가 얼마인 상태니까 2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2부터 fx는 1까지면 대충 이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t가 2인 상태잖아. 마음속으로 t가 2를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관찰하는 거니까. 근데 fx의 절대값이 뭐 이렇게겠지 그러면. 둘 다 여기가 뭐예요? 최대값입니다. 근데 이 최대값은 2t의 세제곱이죠?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6이잖아요? 그죠? 각자가 16이니까 더하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되면 뭐 t에다 2 넣어서 그려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예,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gt는 EF-t를 만족하는 t의 최대 최소의 합은 3이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방금 기억하고 똑같은 거죠. 방금 니네 이거의 함수값을 최대값으로 사용하지 않았냐 그랬죠. 그러면 EF-t라는 건 지금 뭐냐면 2일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t의 범위는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맞잖아요. 2일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t의 범위는 이렇게 봐도 된다고. 내 말 듣고 있죠? 예. 네. 그러려면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일)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마이너스 2하고 1 최대값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시도해 볼게요. 알겠죠? 마이너스 t를 넣었을 때, 즉 여기의 값이 최대인 상태를 유지하는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관찰을 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발생할 거기 때문이죠. 이런 데 없다면 여기가 지금 높이가 같은 지점이니까 이거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그래서 마이너스 2t보다 마이너스 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친구들?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적의 최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죠? 예. 왜냐하면 마이너스 t일 때를 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t보다는 작거나 같겠어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t가 변하고 마이너스 2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잖아. 근데 그냥 t가 마이너스 2t하고 t가 고정되어 있고 2가 움직이는 값으로 상대적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여기에 놓여야만 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마2부터 1까지를 관찰할 거니까 1은 무조건 여기 0의 우측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최대값이 계속 요 값으로 유지되려면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최대값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얘를 풀어내보면 t는 1과 2 사이가 됩니다. 그럼 최대 최소의 합은 3이다. 참이 되네요. 됐니? 경계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면 돼요. 그냥
디귿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디귿은 뭐냐면 gx의 2분의 1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차는 5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자, 이 디귿 때문에 이제 문제 어려워지고 디귿 때문에 많이 틀릴 텐데 디귿 때문에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 디귿 보기를 판정할 때 학생들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나는 GT를 곧 주고도 모든 실수 T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GT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걸 미분해 가지고 틀렸다 맞다 이거 판정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얘는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 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니, 준영아? 2분의 1을 포함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만 GT를 관찰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걸 실수 전체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학생들이. 그러면 GT는 T가 2분의 1보다 조금 작을 때랑 T가 2분의 1보다 조금 클 때 두 개만 보면 되잖아. 맞아?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조금 작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야. 내 말 듣고 있니?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야. 조금 더 큰 거야. 미안해. 음수니까 큰 거네. 그지? 2분의 1 좌측이니까 2분의 1보다 좀 작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반대로 말했어요. T가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양수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조금 큰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잖아? 그지? 그러면 아무튼 얘가 뭐 대충 마이너스 1 정도 된다고 봐봐. 근데 마이부터 1까지 관찰할 거잖아. 그럼 마이는 이쪽에 있을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마이는 이쪽에 있을 거니까 마이는 여기 있고 1은 한 이 정도 있다. 아니지 2분의 1이니까 1은 한 이 정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fx랑 gx를 관찰해 보라고. 됐니? fx의 최대값은 누가 될 거냐? fx의 최대값은 f1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인 상태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값이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 마이너스 2를 부호 바꾼 거. 지금 두 개 더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제요? t가 2분의 1의 왼쪽 접근할 때. 됐니? 됐어? 근데 f1이 얼마야? 1-3t의 제곱이죠. f-2는 마8 더하기 6t의 제곱이죠. 맞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t의 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이해하겠니? 자, 이번에는 t가 2분의 1보다 조금 클 때 생각해 볼게. 알았어?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조금 크다는 말은 t가 2분의 1보다 조금 크다. 그럼 이 t가 1보다 조금 크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조금 커서 여기 1의 값을 사용할 수 없고 얘를 최대값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까는 여기를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얘를 최대로 써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t가 2분의 1보다 좀 크면 이 t가 사실은 1의 우측 접근하는 거잖아. 1의 우측 접근하는 거잖아. 1까지밖에 못 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은 이거보다는 살짝 왼쪽에 치우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최대값으로 볼 수 없고 얘를 최대값으로 봐야 돼요. 그럼 ft를 얘를 최대값으로 봐야겠죠. ft 입장에서는. 그죠? f-t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f-t. 이게 일단 이 m1t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 C오는 함수의 최대값이요.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죠. 이쪽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한참 이 바깥쪽에 나가 있으니까 얘가 제일 커요. 알겠죠? 예, F 마이너스 T는 얼마죠? 3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F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2T의 세제곱이네요. 예. 그러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그리고 얘를 그냥 미분하세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18T가 되고 또 하나는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가 돼요. 얘는 여전히 T가 2분의 1의 왼쪽 접근할 때 T가 2분의 1의 오른쪽 접근할 때 그러니까 우 미분계수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니?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리고 좌 미분계수는 저 위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거든요. 가운데 빼기니까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2분의 9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5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참이죠. 물론 이 문제가 쉽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문제 어렵죠. 어려운데 대부분 그 함수의 미분이나 미분 활용해서 물어보는 좀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 특히 미분 가능성이나 극한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은 다 죄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정의역 전체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특정한 어느 점을 포함한 아주 좁은 구간에서만 이 함수에 대해서 좀 파악해봐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써있으면 2분의 1 근처에서 조금만 그래프를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할만하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세히 읽어보진 않고 그냥 바로 안 풀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2분의 1을 포함한 아주 좁은 구간에서만 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판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러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28번. 두 3차 함수 fx와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는 a, b다. 이거 보자마자 맞불 하셔야죠. 맞잖아. 그러면 fx-gx의 그래프를 물어볼 텐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감증감이다 라는 거 할 수 있죠. 아니 증감증. 맞잖아. 예. 근데 굳이 안 그려도 극대인 거 할 수 있고요. 얘가 지금 내가 뭘 했어요? 증, 감, 증 이랬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누가? Y는 HX의 입장에서. 그럼 니은에서 HB가 0이면 이란 말은 여기에 X축을 그으면 이라는 말이 되겠죠. 맞잖아? 그러면 H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을 판정할 때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쓰고 싶지 저 상태로 판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즉 알파와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5보다 작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잖아. 그제? 이거 당연히 참 아닌가? 이거를 이제 당연하다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뭘 그려볼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H'X를 그려볼게. H'X를 그린다는 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파, 베타는 구간 0B 사이의 임의의 값이에요. 그럼 임의의 값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변곡점이 끼면 안 돼요. 이건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알겠죠? 예. 그래서 얘 대신에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그냥 미분계수가 그러면 다 5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미분계수를 구해보자고. 그러라고 7, 2를 준 거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0,5에 시작해야 돼. 맞잖아. 그 다음에 이 차를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A일 때 0이 됐죠? 계속해서 늘어나죠. 이제 아니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B일 때 다시 0이 됐죠? 아니, 차의 그래프요. 차의 그래프요. 음의 값이 됐는데 점점점 다시 증가해서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A, B.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런데 얘는 열린 구간 내에서의 평변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 내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면 돼. 근데 얘가 지금 5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5보다 작겠지. 동의하겠니? 맞아요? 그래서 5보다 작다가 참이 돼요. 근데 이 문제 풀이와는 별도로 선생님 그러면 구간 내 평균 변화를 물어보면 얘는 구간 내 미분계수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렇지 않을 때를 보여줄게.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잘 봐야 돼. 알겠지? 뭐냐면 주로 3차 함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 3차 함수의 변곡 접선에서 딱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얘의 기울기가 있다고 합시다. 얘의 기울기를 편의상 뭐 m이라고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B를 잡고 얘를 지금 Y는 fx라고 했어요. 그래서 fx의 이렇게 할까요? 문제하고 똑같이 A 알파 베타 B 이렇게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는 m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다가 이때 최소를 찍었다가 이때 다시 이제 저기 대칭점을 잡게 편의상 점대칭 위치로 할게요. 다시 커져서 원래 값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일 작을 때가 m이니까 그럼 m보다 크거나 같다. 오, 방금 이거하고 똑같은 설명이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맞는 말인데 약간 달라요. 뭐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냐? 이 등호 때문에. 지금 알파 베타는 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점 사이 평균 변화를 구했을 때 이 m이 표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표현이 가능한 두 개의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가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럼 이 평균 변화하고 같은 미분계수는 여기서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두 개나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이 평균 변화율과 일치한 미분계수가 구간 내에 무조건 존재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변곡 접선의 기울기는 절대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빠져야 되거든? 이 등호가 들어가 해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풀 줄 알게 되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맞아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근데 틀려요. 틀려. 변곡점이 구간 내에 포함됐을 때 매우 주의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이걸 알고 문제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이 3차 함수를 주더라도 이 점을 회피해서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런 것까지 고민 안 하고 답이 나오게 하고 문제는 무결성,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곡점을 일부러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근데 실제 내신에서는 변곡점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등호 포함시켜서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틀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제가 학교 기출문제 실제로 본 건데 학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등호를 쳐놓고 정답지를 배포했는데 맞다고 돼 있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틀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구간 내에 변곡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